두 번째 발표는 한국기업법학회 고재종 회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시고요. 무대로 나오실 때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해외 국가의 조세 혜택에 대해서 발표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한 주제는 금융기관에 대한 해외 국가의 세제 혜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제가 이거를 부탁받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주제를 선정하셨냐라고 먼저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의 금융기관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조세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주제는, 그러니까 이 발표는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내용은 먼저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하면 그 유치한다는 의미는 도대체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유치할 때 여러 가지 유치한 형태로서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거기에 따른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첫 번째 주제로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해외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각국의 노력 해가지고 해외에 있어서 자국 내 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국내 해외 금융기관 유치 현황에서 서울시하고 부산시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약간의 그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국가의 금융 특구에 대해서 그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 비교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과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하는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해외 금융기관의 유치 의미입니다.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한다는 것은 결국 금융 자본시장의 경쟁력 향상과 국제 금융센터로서 지위를 확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금융기관이나 인재를 유치해야 되고요. 예, 매력 있는 세제 계획, 그 다음에 이제 거주 등에 필요한 그 자격 요건 완화인데 이게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격 요건 완화는 이 법제도상 규제를 어떻게 완화해 줌으로써 외국인들 금융 전문가들이 국내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치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전 세계의 글로벌화와 국제 금융센터를 지금 보통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규모 금융센터로의 거래를 집중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소규모 금융센터로 이 특화 거래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 주요 국제 금융센터를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종합금융센터로서 뉴욕이나 런던을 둘 수 있고요. 지역적 종합금융센터로서 홍콩, 싱가포르, 그 다음에 특화된 금융종합센터로서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보스턴이나 쥐리, 그 다음에 파생상품으로서는 룩셈부르크, 시카고 등을 이렇게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특구를 설치한 이 도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금융특구라고 하면 그 명확한 정의는 지금 법적으로 정의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특정 지역이라는 것이 일단 강조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규제 완화와 세금 우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대상 기업의 또는 산업의 촉진 성장을 통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2000년 이후에 아시아 중동 지역의 도시가 이 금융특구를 설치한 사례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010년 전후로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그 두바이에 이제 있고요. 12년에 중국 심천 전해지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10년 중반 이후로는 이게 아주 특수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구라자트 간디나가르하고 그 카자흐스탄의 누르스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급격하게 금융특구를 이렇게 형성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서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를 위한 지금 이제 각국의 노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던 심천전해지구 중국입니다. 그래서 심천전해지구에 대해서 금융특구로서는 79년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우리가 금융특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2012년 전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제 법적 규제 완화와 세제 우대 정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규제 완화 정책으로서 홍콩, 마카오에서 거주자의 취업증을 취득하는 이러한 면제 제도를 두었고요. 세대 우대 조치로서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진 해외 인재의 대상으로 개인 소득세를 15%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보전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를 우대 정책. 다만 특징적인 거는 그 심천 전해지구에서는 금융업은 그 당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이후에 중국에서 금융업 발전을 위한 대응 조치로서 여러 가지 제도적 조치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위안화 자금 전해 지역으로 환류시킬 수 있는 조치라든가 홍콩 혹은 특권의 금융기관의 크로스보드 위안화 대출 업무를 지원한다든가 등등등 이러한 업무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이 두바이입니다. 두바이는 2004년에 금융특구를 두었고요. 그래서 두바이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을 용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즉 중동, 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지역의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대 대상을 보면 은행, 증권, 보험, 이슬람 금융 등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회계, 법률, 인사 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했다는 점. 다만 이제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일부 부동산 개발 회사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 좀 특별하다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지금 현재 이제 두바이에서 금융기관 수를 보시면 약 1025개사 2013년 대비로 한다면 2021년 6월 말 기준입니다. 2013년 대비 3.1배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2022년 중동 지역의 고객관리 자산은 전체적으로 약 1.2조 달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혜택으로서 규제 완화 정책으로서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 출자 비율 상한을 완화했다는 점, 고용 의무 적용을 제외했다는 점, 외국인에 대한 겁니다. 외국인 체류 자격 및 취업 허가 기간을 연장했다는 점, 세제 우대 정책으로서 법인세를 50년간 100% 감면을 하고 있다는 점. 2004년 이후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 두바이의 경우는 법인세가 제로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것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누르술탄하고 구라자트라는 이 지역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요 도시들은 그 최근 국제금융센터 지수를 보면 구라자트가 92, 누르술탄 78인데 최근 그 중요 도시로서 향후 2, 3년 중요 도시라는 문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타 나왔습니다. 구라자트는 2회 연속 세계 1위, 누르술탄은 14위로 동경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 개의 도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길래 이렇게 중요한 도시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구라자트는 2015년에 이러한 GIFT City라고 해서 이 스마트 도시입니다. 그런 이러한 스마트 도시로서 IT 관련 업과 금융업 양측의 직접 발전을 주력하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내용도 보시면 지역 내 비즈니스 전개 가능한 금융의 범위를 굉장하게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보험, 각종 증권회사, 펀드 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회사 수도 보시면 은행 14개, 보험 18개, 증권회사 100개사 2020년 말 기준입니다. 이 정도 유치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HSBC나 스탠다드 차터, 그다음에 미국 시티뱅크, 도이치뱅크 등등 대형 이러한 금융회사도 지금 속속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구라자트의 경우는 이 규제 완화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세제 우대에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인세, 기업 배당에 대한 세금 감면, 비거주자에 지불하는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자본 수익에 대한 세금 감면 이런 등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세제 우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자흐스탄에 있는 누르술탄입니다. 누르술탄은 그 2017년에 그 아스타나 지금은 이제 누르술탄입니다. 구 명칭으로 이제 아스타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엑스포를 객체를 함으로써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2018년 금융특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융업 활성화를 통해서 카자흐스탄 경제에 대한 투자 증가를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누르술탄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리적인 그러한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특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규제 완화 정책과 마찬가지 세제 우대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이나 가족은 최장 5년간 비자 취득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장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FIC 내 기업 등에 대한 고용된 외국인에 대해서 취업허가 취득 의무를 면제. 그 다음에 세제 우대 정책으로서 각종 법인세 감면, 뭐 종업원에 대한 개인 소득세 감면, 고정자산세, 토지세 감면.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매각이익 배당 이자 관련 세금의 감면, 뭐 이런 조치들을 했고요. 다만 여기서도 보시면 2066년 지금 이게 오타를 좀 고친 것 같은데 66년 1월 1일까지 이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제가 2016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2016년 1월까지 이렇게 조치를 했고, 물론 이 기간은 대부분 이제 한시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앞에 아마 파일이 하나 넘어간 것 같은데, 그 외국에서 이러한 세금 우대 조치를 하는데 가장 특색 중에 하나가 다 한시적인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한시적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저도 이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 자료를 제가 그걸 본 거는 이제 일본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한시적으로 한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 근거는 뭘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조사는 못 해봤고 추정하기에 아마 한시적으로 해놓으면 야 빨리 가야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유치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인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국가의 세제 우대 조치로서 뭐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함부르크,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둘 수 있는데 뭐 싱가포르나 룩셈, 함부르크 이런 데는 기존에서 다 했고요. 일본은 최근 들어서 이제 홍콩이 문제가 됨으로써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로서 이제 일본 자체 내에서 이 법을 개정해서 새로운 조치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해외 금융기관의 유치 현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진입하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2017년에 137개, 2018년에 163개로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근데 외국계 금융회사 중 아태 지역 본부를 한국에 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최근 자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 자료가 2020년 이후 지금 자료긴 한데 가장 최근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정말 하나도 없는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이후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국 철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금융기관 유치 현황은 뭐 서울투자청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유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 절차 등 이런 것들은 FDI 올인원 패키지로 해서 아마 전 과정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2021년 3월 31일 날 그 첫 투자 유치 설명회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 그 외국 금융기관 유치에 필요한 감독에 대한 그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미진하다. 그 다음에 외국 금융기관 유치에 필요한 세제 혜택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아마 비슷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부산과 그 서울의 차이점이 있다면 서울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화된 종합금융센터라고 본다면 부산의 경우는 이렇게 특화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중심의 블록체인 금융 중심주로 이렇게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산도
그 부산 국제금융센터 63층인데 2014년 오픈했는데 뭐 그 이후 7년째 뭐 공실로 있다라는 그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초로 유치한 것이 이제 그 2020년 1월에 그 6개 외국계 금융기관을 지금 현재 유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요즈마 그룹에 대한 이런 금융이 유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도 마찬가지 유치 노력 및 개선책을 보면 그 서울하고 똑같이 규제 완화 정책과 조세 혜택이 미흡하다라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이제 해외 국가의 금융 특구에 대한 특징과 시사점입니다. 먼저 주요 국제 금융 도시와의 관련성 및 금융업과 타산업과의 관련성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는 것은 주요 국제 금융 도시와 공존 내지 경합하는 경우는 국제 금융 허브로서 성장이 약간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금융업과 타산업의 관련성을 보면 금융업을 여러 중점 산업 중 하나로 이렇게 규정했을 때는 첫째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점으로는 이제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업에 특화하는 경우 법체계나 금융 인프라의 정비 등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앞에서 이제 심천, 전해지구, 두바이, 쿠알라룸푸르, 구자라토, 누르스탄 등과 관련해서 국제 금융도시와의 관련성을 보면 심천, 전해지구는 이제 홍콩과 일체화되어 있고요. 쿠알라룸푸르는 싱가포르와 경합. 두바이나 구라자토, 누르스탄의 경우는 인접도시가 없으니까 금융도시로서 활성화하기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업과 타산업과의 관련성을 보면 심천 전해지구는 이제 중증 산업이 6개가 있었던 앞에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금융산업이 들어가 있고요. 두바이의 경우는 이제 최우선 산업으로, 쿠알라룸푸르는 이제 싱가포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자국 내 상업 지역을 유치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라자토는 이제 뭐 IT 관련된 거, 누르술탄 자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우선 산업으로서 금융산업을 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 중에서 이제 우대 조치 내용 및 향후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대 조치 내용을 보면 심천 전해지구는 그 취업 허가증, 취득 의무를 면제했고요. 소득세 감면. 두바이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쿠알라룸푸르나 구라자토의 경우는 이제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들은 없지만 이 세금의 우대 정책을 이렇게 폈고요. 누르술탄 마찬가지 규제 완화 정책과 세금 우대 정책을 이렇게 폈습니다. 그래서 심천 전해지구는 앞으로도 12년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을 띠고 있고요. 두바이 마찬가지입니다. 쿠알라룸푸르는 포진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싱가포르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라자토도 마찬가지 2015년 이후 향후 기대치가 높고요. 누르술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측면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재정 과장님 다시 한번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